네,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동의 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장관 상황으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서 사실 국민이 요구했던 여러 지점들 중에 화답해야 하는데 화답하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공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도 정말 휘발성 현안에만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룰, 단순히 좁혀진 바늘구멍으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 경쟁의 문을 열어놓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도권 지문이 저라서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저는 드렸는데 충분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공간은 놓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 개발을 문 닫게 했던 국민의힘도 그곳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하셔야죠. 자, 1분 드려가지고요.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강을 지금 건너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관행으로 넘어가신다면 조국 수호를 창당 선언문에 했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의 강도 역시 부인을 다른 말로 즉답은 하시진 않았는데 대장동만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시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김만배 씨가 재판 중에 변호사 통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이재명이라 부르지 말라 하고 대장동을 대장동이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제소하겠다고 사실상의 협박을 했죠. 근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홍길동 사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문제의 발언은 7개의 지침, 이재명 시장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는 막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감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내가 지침을 5개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장동,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데 왜 언론사에는 이재명이라 쓰면 안 된다고 제소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LH가 하겠다는 공영 개발을 기어이 막아놔서 대장동이 맞습니다. LH가 개발하려고 했던 건 아십니까? 대장동 이재명 시장 지침에 따랐다고 쓰는 걸 왜 제소를 하시나요? 이재명 시장이 민관이 함께 개발하려고 하자 막아놨었던 게 신용수 한나라당 의원과 지방의원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의 핵심이다. 곽상도한테는 50억을 왜 줬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님은 왜 거기서 고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남욱 변호사, 그 세 축 중에 한 명이죠.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하고 한나라당 전 우리 청년 부위원장이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을 가르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왜 100%안 줬냐. 그들에게 100% 주라라고 얘기해야 사실은 어제와 오늘과의 관계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저한테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주도권이니까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의 자금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그런 진술을 했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보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건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벌써 3명이 돌아가셨죠. 저는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까 봐 조마조마한데요. 이후 여하를 망라하고 대장동 비밀을 아시는 분,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을 처음으로 용기 내서 그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절대 자살하지 않을 거라 했던 분이죠. 음모론을 제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민주당 반응이 끔찍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관계없다. 또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분이 녹취 조작 당사자라고 민주당을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적어도 고개를 숙여야죠. 그럼요. 이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애도를 먼저 했고요. 유가족에게 사과부터 먼저 하실 생각 없나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렇게 한 세상을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누구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먼저 보입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의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당사자 최모 씨는요. 그 변호사하고 2년 전에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이이기 때문에 진짜 그 변호사가 만약 주식으로 20억 받았다면 그 말씀을 했겠어요. 왜 나온 녹취록인지 아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전에 이재명 지사도 돈 많이 받았다더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머니를 받아보겠다라는 그분들의 전략상의 이유로 녹취된 녹취록이 허위였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
즉 현금 3억에 주식 20억 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됐던 그 녹취가 됐던 변호사님은 해경군 김 씨를 변호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가 국감 당시에 28명에게 2억 5천만 원을 준 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통 3년이면 60억 받아가는 게 검사장급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무료 변론에 준하는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아니면 거짓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이 양심 고백을 한 이후에 제보를 한 이후에 상당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하셨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발언한 이후에 여관을 모텔을 전전하면서 이분이 피해 다녔습니다. 왜 이분이 협박을 당해야 했다고 유족들은 너무 얘기하고 있을까요?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예. 이게 어느 그래서 쪽입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네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 부검 1차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물론 제가 경찰 기자 오래 했지만 1차 부검 결과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국민 선포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추면 감추려고 할수록 국민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작 이재명 제가 문제 후보의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신데요. 제가 주도권이고요. 그분은 이재명 분명히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알고 계신 두 분, 주도권인데 유한기, 그 김문기 두 사실에 분 다 대한 돌아가셨고 인식을 전제로 해서 추가 변호사비 질문을 대납 의혹, 하셔야 아킬레스건이라 발전이 불리는 있지 걸 알고 있는 않을까요? 제가 잠깐 주도권입니다. 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은혜 의원께서 너무 길게 말씀하시기도 네. 하고요. 답변도 너무 깁니다. 자, 네. 빨리 끝내시죠. 네.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릴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을 알고 있는 두 분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알려주셨던 그 당사자가 돌아가셨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주실 건가요? 조의를 표시하고 어쨌든이라고 항상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반복되고 민주당이 있어서 네, 마지막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정작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요. 그분은 그 녹취록과 관련된 조작의 당사자십니다.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장동 사건을 너무 오도하는 방식 정치적으로 활용하시는데요. 대장동 사건을 민간에게 이익을 주자라고 자. 막아놨었던 것이 바로